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적에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일러 감나무집이라 불렀습니다. 사시사철 마당이 정갈하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던 그 집에는 심씨라는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몸으로 억척스럽게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쓰러져 가던 초갓집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일으켜 세운 여장부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심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성하여 이웃 마을에 참한 처녀 연주를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말수가 적고 솜씨가 야무져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심씨는 어딘가 모르게 며느리의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살며 손주 볼 날만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기에 심씨는 며느리의 무뚝뚝함을 그저 천성이련이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평화롭게 흘러가던 나날들이었는데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하는 늦가을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씨가 밥상을 물리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 연주가 불쑥 들어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 조심성이 많던 며느리가 말도 없이 안방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장롱 위에 올려둔 심씨의 옷 보따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에 짐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라며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씨의 물건들을 하나둘 챙겼습니다. 심씨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하여 바늘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심씨의 짐을 들고 향한 곳은 따뜻한 안방이 아닌 마당 건너편에 있는 사랑채 끝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본래 손님이 오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 냉기가 감돌고 먼지가 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심씨가 황급히 신발을 끌고 따라 나가며 얘야, 그 방은 추워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며 말렸으나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번 겨울에는 이쪽 방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방은 제가 좀 손볼 곳이 있어서요. 라며 단호하게 말하고는 심씨의 이부자리마저 그 차가운 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평생을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온 심씨는 난데없이 손님 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심씨는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짐 보따리 옆에 주저앉아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이제 며느리와 아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돌아오면 이 사단이 난 것을 바로잡아 주리라 굳게 믿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밤이 되자 아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대문으로 들어섰고 심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얘야, 내 처가 나를 이 추운 사랑채로 내몰았다. 어미가 이 나이에 찬방에서 자다가 입이라도 돌아가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하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연주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 사람이 허튼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며 슬그머니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심 씨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의 편이 다 되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심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사랑채로 돌아와 차가운 구들장 위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심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고려장이라도 지내려나 보다 하는 흉흉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냉골에서 떨었더니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영락없이 몸살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차려 사랑채 문 앞에 놓아두고는 어머니 식사하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휑하니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 이부자리를 개어주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된 것 같아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억지로 밥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안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며느리가 언제 나왔는지 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먼지 나니까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며 매몰차게 심 씨를 돌려서는 며느리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심 씨는 무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그래, 네가 안방 차지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속으로 사기며 뒤돌아섰습니다. 집안의 주도권이 완전히 며느리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그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너도 나처럼 갈 곳 없이 매달려 있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이 감나무를 심으며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는데 기와집을 짓고 살림이 넉넉해진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효심은 줄어든다는 말이 내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심 씨가 사랑채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안방 마님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심 씨가 사랑채 툇마루에 처량하게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집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기 나와 있나. 며느리가 드세다더니 쫓겨난 건가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심 씨는 남부끄러워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갇힌 심 씨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흰 머리는 늘어나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어 탁하게 변해버린 늙은이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찬방 신세라니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워지다가도 내가 능력이 없어 무시당하나 싶어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안방에서 쿵쿵거리며 무언가를 하는 것이 혹시 집안에 숨겨둔 폐물이라도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심 씨의 마음을 온통 잠식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해온 혼수라곤 이불 몇 채가 전부였는데 내가 평생 모은 세간살이를 탐내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심 씨는 벌떡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든 괴짝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 괴짝은 이미 안방에 두고 온 뒤였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지금 안방에 들어가려다가는 며느리와 큰 싸움이 날 것이 뻔했기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심 씨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의 밤은 길고도 지루했으며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심 씨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옛날 시집살이 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밑에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던 시절 나는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딸처럼 아껴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니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한탄했습니다. 밖에서는 컹컹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어 심 씨의 잠을 더욱 달아나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 씨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장독대에는 왜 가는지,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더욱 행동을 조심하며 말을 아꼈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냉전을 모른 척하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식구끼리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던 풍경은 사라지고 각자 밥그릇만 비우고 일어서는 삭막한 풍경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낯선 사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심 씨가 목격했습니다. 사내들은 등 뒤에 큼지막한 도구들을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집을 부수러 온 사람들처럼 험상궂게 보였습니다. 심 씨가 놀라 뛰쳐나가 누구냐고 묻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일해주러 온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는 사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는 우당탕퉁탕하며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심 씨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것들이 내 집을 다 때려 부수는구나. 멀쩡한 구두를 파헤치고 기둥을 뽑아내려는 게 틀림없어 심 씨는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당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부서진 흙덩이와 돌조각들이 방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심 씨가 젊은 시절 냇가에서 직접 날라다 만든 구들장이었습니다. 내 손때 묻은 구들이 산산조각이 나 버려지는 것을 보자 심 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심 씨는 사랑채 기둥을 붙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이 집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뜯어고치다니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먹으려고 작당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심 씨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힘없는 자신이 며느리와 건장한 사내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나, 관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사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심 씨의 뇌리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사랑채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심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날이 밝으면 단판을 지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꿍꿍인지 낱낱이 밝혀내고 내 집과 내 자리를 되찾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밖에는 첫눈이라도 올 듯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심 씨의 마음에도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니 그 밤은 어느 때보다 길고도 추웠습니다. 심 씨는
머리맡에 둔 은장도를 만지작거리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여인의 정절과 가문을 지키라는 뜻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녹이 슬고 날이 무뎌졌지만 심씨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집은 지킬 것이다. 며느리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심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았고 감나무 집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새벽달기 회를 치며 울었지만 감나무 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전날 공사로 인한 흙먼지가 자욱했고 안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씨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쪽진 머리를 다시 빗어 넘기며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안방 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안방을 노려보는 심씨의 모습은 흡사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을 기웃거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 심씨가 고개를 돌리니 담장 너머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마을에서 소문나기로 유명한 박물장수 뺑덕내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감나무집에 불어닥친 풍파를 더욱 거세게 만들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뺑덕내는 특유의 간사한 웃음을 흘리며 심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침부터 웬 찬바람을 그렇게 맞고 계시오. 안방 놔두고 왜 사랑채에서 나오시는가? 뺑덕내의 예리한 눈초리는 이미 집안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뺑덕내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과연 심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감나무 집에 들이운 먹구름은 이제 막 비를 뿌릴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뺑덕내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고는 뱀 같은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박물장수였지만 물건보다 더 잘 파는 것이 바로 남의 집 소문이었습니다. 뺑덕내의 눈에 흙먼지 날리는 마당과 사랑채 툇마루에 쭈그리고 앉은 심씨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짐짐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아이고 형님 꼴이 이게 뭐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팔잡히나 했더니 저 꼴을 보니 사랑채로 쫓겨난 게 분명하구먼 하며 염장을 질렀습니다. 심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아니네. 그냥 방 좀 고치느라 잠깐 나와 있는 걸쇠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뺑덕내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뺑덕내는 짐보따리를 고쳐매며 더욱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시오. 저 아랫마을 최부자네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수리한다고 뚝딱거리더니 결국은 시부모 뒷방으로 내쫓고 집 문서 자기 앞으로 돌려놨다더이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모르시오. 저 안방 문 닫아 걸고 쿵쿵대는 게 심상치가 않아. 혹시 장롱 속에 숨겨둔 폐물이나 문서 같은 거 무사한지 확인은 해보셨어. 뺑덕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심씨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뺑덕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심씨는 멍하니 마당에 서서 안방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뺑덕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이나 낯선 사내들을 불러들여 바닥을 파헤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남이 되는데 하물며 남인 며느리야 오죽하겠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씨는 사랑채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다시 발길을 돌려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라도 쐬면 머리가 좀 맑아질까 싶었지만 바람은 오히려 심씨의 불안한 마음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감나무집을 나선 뺑덕내는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 가을가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빨래방망이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뺑덕내가 등장하자 안악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뺑덕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을 튀기며 감나무집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냐? 그 점잖던 감나무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차에 냉방으로 내쫓았대. 내가 방금 보고 오는 길인데 늙은 시어머니가 오들오들 떨면서 마당에 나와 있더라니까.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더구먼. 안악들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며느리 참하고 얌전하게 생겼던데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심씨 할머니가 그 집을 어떻게 일궜는데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말년에 무슨 고생이람.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수군거림이 퍼져 나갔습니다. 뺑덕내는 신이 나서 살을 더 보태었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째 뚝딱거리는데 내 생각엔 집 팔아먹으려고 국판이라도 버리는 것 같아. 늙으니 눈기 어둡게 해놓고 살림살이 빼돌리는 게지.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제 감나무집을 향한 동정과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씨가 밭에 나가려 대문을 나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봐,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쫓겨난 그 할머니야. 아이고, 불쌍해라.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들리는 듯 마는 듯한 그 소리들이 심씨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밭으로 향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따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호미를 던져두고 뚝방에 앉아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 심씨를 보았습니다. 왕 할머니는 심씨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무슨 근심이 그리 깊어 땅이 꺼져라. 한숨인가 왕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심씨는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형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 신세가 처량해서 그럽니다. 며느리가 나를 뒷방으로 몰아내고 집안을 다 뜯어고치는데 아무래도 집을 팔아먹으려나 봅니다. 심씨는 뺑덕내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의심을 섞어 왕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 할머니는 그윽한 눈으로 심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그리고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게 못 돼. 자네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던가. 내가 본 그 아이는 눈매가 맑고 심지가 굳은 아이였네. 혹시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왕 할머니의 충고는 묵직했지만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찬 심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습니까? 심씨는 왕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도 마음을 고쳐먹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함만 더해졌습니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며느리 편을 들다니 늙으면 다 소용없구나 싶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왕할머니는 멀어지는 심씨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법이지만 뿌리가 깊으면 뽑히지 않는 법이지. 부디 자네가 뿌리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텐데. 왕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혼잣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씨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낯선 풍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안방 앞에는 흙더미가 더 높이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무언가를 끓이고 있는지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심씨에게는 그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한테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안 차려주면서 일꾼들 먹이려고 저렇게 정성을 쏟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심씨는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채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채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심씨는 아랫목에 깔아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몸속 깊이 파고든 항해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벽지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며느리와 뺑덕내가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괴로웠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는 비밀로 해야 해요. 아직은 아시면 안 돼요. 아래요. 아들의 대답 소리는 웅얼거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그 또렷한 한마디가 심씨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비밀이라니 나한테 숨겨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심씨는 벌떡 일어나 문의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다시 뚝딱거리는 연장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까지 꼬드겨서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심씨의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 녀석도 결국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버리는구나.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슬픔이 되어 심씨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일꾼들은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새어나오는 불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리고 간간히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 추운 방에서 떨고 있는데 너희들은 히히낙낙거리는구나. 심씨는 억울해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결판을 내리라.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심씨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뺑덕내가 퍼뜨린 소문은 이제 살이 붙고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기고 매질까지 한다는 험악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감나무 집 쪽을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고 지나가던 강아지조차 그 집 대문 앞에서는 짖지 않고 피해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며느리 연주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물을 두고 누룽지를 끓여 일꾼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주는 잠시 일손을 놓고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며칠만 더 참으시면 되는데. 연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게 다짐한 듯 입술을 깨물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지금의 오해와 서러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보이지 않으면, 믿기 힘들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의 벽은 높아만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씨는 아침도 거른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고 불렀지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에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아느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장롱 속에서 낡은 옷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개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쫓겨나게 된다면 이것들이라도 챙겨가야겠다는 서글픈 준비였습니다. 손때 묻은 저고리를 만지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니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대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 뺑덕내가 기어코 동네 사람들을 몇몇 데리고 구경을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 공사가 아주 대단하네 그려. 며느리 일이 좀 나와보게. 뺑덕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연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뺑덕내는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 집안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구먼. 시어머니는 어디다 모셔두고 혼자서 그리 바쁜가. 연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별일 아니니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는 사랑채에서 쉬고 계십니다. 쉬고 계신다고 그 찬방에 몰아놓고 쉬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누굴 속이려 들어. 뺑덕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에 있던 안악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가 너무하네. 어떻게 시어머니를 찬방에 두나. 연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구구절절 변명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심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다가는 정말로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심씨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심씨의 행색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심씨가 툇마루에 서자 뺑덕내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형님 몰골이 저게 말이오. 저게 며느리한테 구박받은 증거가 아니고 뭐겠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주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시오. 내 집안일이오. 남의 집 구경 났소.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오히려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심씨의 호통에 주춤하면서도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경거리는 흥미진진하게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뺑덕내는 기세를 몰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정말 집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이 집안 기둥뿌리 뽑으려는 거 다 알아. 연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 연주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신호로 비쳤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로 집을 팔려는 개로구나. 내 눈을 피하고 말을 못하는 걸 보니 틀림없어. 심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집안의 불화는 만천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씨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오늘 끝장을 보리라. 네가 감히 내 집을 넘보다니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심씨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고 그 서슬 퍼런 기운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뺑덕내마저도 심씨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까악하고 울었습니다. 길조라는 까치 소리마저 오늘은 흉조처럼 들리는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닫힌 안방문은 굳건히 입을 다문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문 뒤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기에 이토록 큰 사단이 난 것일까요? 심씨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며느리 연주는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안의 운명이 걸린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깊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뺑덕내마저 혀를 차며 사라진 뒤 감나무 집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낮 동안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금 매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사랑채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심씨의 가슴속에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마저 차갑게 식혀버리는 듯했습니다. 심씨는 아랫목에 깐 얇은 요 위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안의 위엄이 오늘 낮의 소동으로 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승 가서 남편을 볼 면목이 없겠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밥때가 훌쩍 지났건만 며느리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며 상을 들고 왔을 터인데 오늘은 안방 쪽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낮에 당한 망신이 분하고 억울해서 시어머니 밥상 차리는 것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심씨는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은 지피는지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사랑채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 연기가 내 집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져 심씨는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며 아들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심씨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오느냐? 어미 좀 보자. 하지만 아들은 심씨의 부름을 못 들은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려도 달려오던 효자였는데 오늘은 걸음걸이마저 도망치듯 빨랐습니다. 심씨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뒤쫓아가 아들의 옷소매를 잡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 피곤하니 내일 이야기해요 하고는 며느리가 열어준 안방 문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인 안방. 문 앞에서 심씨는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피하는구나. 며느리가 무슨 말로 아들을 홀렸기에 제 어미를 본체 만취한단 말인가. 안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아들의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뒤섞여 웅궁거렸습니다. 심씨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대었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이면 끝나요. 끝나요. 조금만 더 참아요 같은 말들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단다. 끝난다니 도대체 무엇이 끝난다는 말인가? 집을 파는 계약이라도 내일 한다는 것인가? 심씨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다시 사랑채로 돌아온 심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곰방대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비록 담배는 없었지만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을 잡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저것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기려 하오.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절대 안 될 일이오. 심씨는 허공에 대고 맹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에 내린 서리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도 하얀 서리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아름답기보다는 처량해 보였습니다.
심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하고 얼굴은 흑빛이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심 씨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명주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입던 옷으로 심 씨에게는 전투복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를 꽂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심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안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크고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닥을 통째로 드러내는 듯한 굉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심 씨는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꾹 참고 안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흙먼지가 뿌옇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내 집의 심장이 파헤쳐지고 있구나. 심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문 열어라. 내 시어미가 여기 있다. 심 씨가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망치질 소리만 더욱 요란해질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뺑덕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안에 계시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심 씨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니 뺑덕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들갑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내가 지금 읍내 장터에 다녀오는 길인데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오. 글쎄 어떤 부자가 이 마을에 큰 기와집을 사려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디다. 위치를 들어보니 딱 이 집이더란 말이오. 뺑덕내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파는구나. 이미 소문이 읍내까지 퍼졌구나. 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뺑덕내는 심 씨의 표정을 살피며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읍내 부동산 거강군하고 만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집수리한다고 사람들 눈 속여놓고 사실은 집 단장에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해요. 아이고, 형님 불쌍해서 어쩌나. 이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뺑덕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심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심 씨는 뺑덕내의 입을 찢어놓고 싶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 씨는 뺑덕내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네는 남의 불행이 그리도 재미난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심 씨의 서슬 퍼런 기세의 뺑덕내는 찔끔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 형님 생각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리 화를 내시면 쓰나.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시오. 뺑덕내는 궁시렁거리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말은 독처럼 퍼져 심 씨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큼지막한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해코지한 적 없고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는 심 씨였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부직갱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이다. 내 남편의 영혼이 깃든 곳이다. 며느리 아니라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다. 심 씨는 안방문 앞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요. 깨지지 않게 살살 다루세요. 깨지지 않게, 무엇을 깨지지 않게 한단 말인가. 집안에 가보인 백자 항아리라도 꺼내가는 것인가. 아니면 안방 장롱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인가. 심 씨의 상상력은
최악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방 문만 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주야, 당장 문 열지 못하겠느냐? 내가 셋을 셀 동안 열지 않으면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심 씨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그 소리에 안방의 소음이 뚝 그쳤습니다. 잠시 후 안방 안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안 돼요. 지금 들어오시면 다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심 씨에게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친다고 내가 집 뺏기는 것보다 더 다칠 게 어디 있느냐. 심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부직갱이로 문짝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종이가 찢어지고 문살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쾅. 심 씨의 내리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당개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의 고함 소리와 문 부수는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뺑덕내도 언제 다시 왔는지 사람들 틈에 섞여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시어머니가 드디어 칼을 뽑았네. 오늘 감나무집에 사단이 나도 크게 나겠어.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심 씨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문을 열고 며느리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안에서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심 씨가 내리치려던 부직갱이가 허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자욱한 흙먼지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 씨는 콜록거리며 먼지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의 구들장은 다 뜯겨나가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고 가구들은 한쪽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며느리 연주와 아들 그리고 낯선 일꾼 두어 명이 땀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옷은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 씨는 그 처참한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멀쩡한 방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심 씨의 호통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심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바닥까지 다 뒤집어 엎은 개냐 속에 있는 거 다 꺼내가려고 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이 늙은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심 씨의 울음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우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에 멀쩡한 구두를 다 파헤쳐 놨네. 정말 집 팔려고 작정을 했나 봐. 독하다 독해. 시어머니 살아계신데 저게 무슨 폐륜이야. 비난의 화살이 며느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의 손을 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헤쳐진 방바닥과 울부짖는 시어머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 씨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 인연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이제는 내 집을 뜯어먹으려 드느냐. 당장 나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 못 판다. 심 씨의 솥을 퍼런 호령의 일꾼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말리려 팔을 잡았지만 심 씨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속이고 천벌을 받을 놈들. 그 순간 안방 깊숙한 곳 아랫목자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파헤쳐진 흙바닥 위에 새로 깐 듯한 반들반들한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토가 곱게 개어있는 큰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을 부수거나 파는 사람들의 채비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간다면 짐을 빼는 게 먼저일 텐데 짐은 구석에 밀어두고 바닥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건 구두를 새로 놓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의심의 안개는 쉽게 걷히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더 받으려고 수리를 하는 것이겠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심 씨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심 씨의 시선이 구들장에 머무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다. 무슨 변명을 하려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심 씨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가 툭 하고 걸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일하면서 쓴 듯한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심 씨가 무심코 공책을 집어들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뺏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며느리의 다급한 반응에 심 씨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길래 이리 숨기느냐? 집한 돈 계산이라도 적어놨느냐? 심 씨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보는 심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심 씨였지만 숫자와 그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파는 계약서나 돈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황토 가격, 구들장 운반비, 약초 섞은 흙배합법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어머니 겨울나기 준비라는 제목 아래 허리찜질에 좋은 황토방 만들기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 씨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심 씨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 씨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흙투성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연주가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올겨울에는 따뜻한 황토방에서 지내시게 해드린다고 지난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 놀라게 해드린다고 비밀로 하자고 해서. 아들의 말은 심 씨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심 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공책과 바닥에 놓인 구들장, 그리고 며느리의 거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뺑덕내의 말, 자신의 의심, 지난 며칠간의 소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멀쩡한 며느리를 잡았구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집 팔려는 게 아니었느냐? 심 씨의 물음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안방 구들이 너무 낡아서 가스가 샜어요. 그대로 주무시다가는 큰일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른다는 게 그만. 심 씨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해의 앙금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뺑덕내가 군중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에이,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 비싼 황토를 무슨 돈으로 사다 핑계지. 핑계 그 말에 심씨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며느리의 또 다른 거짓말일까? 진실은 이제 안방 문턱을 넘어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뺑덕내 앙칼진 외침이 마당을 가른 후 잠시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낡은 공책을 가슴에 품은 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뺑덕내의 말 맞다나 그 귀하다는 황토와 구들장을 마련할 큰돈이 어디서 났는지, 가난한 살림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에게 솟아날 구멍이라도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뺑덕내는 기세를 몰아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저거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거 보니 훔친 돈이거나 빚을 낸 게 분명해. 나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이 집은 풍비박산 나는 거야 라고 앙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금 술렁거리며 며느리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 안구석에서 묵묵히 흙을 캐고 있던 나이. 지긋한 미장이 영감이 흙투성이 손을 털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 근방에서 구들 놓는 기술로는 제일 가는 장인으로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은 뺑덕내를 향해 혀를 끌끌 차더니 걸걸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여보시오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오. 이댁 며느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거요. 영감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뺑덕내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자 영감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어 심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자재상에서 받은 영수증들이었는데 날짜가 지난 1년간 드문드문 찍혀 있었습니다. 영감은 심씨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댁 며느리가 봄에는 산나물 캐다장에 내다 팔고 여름에는 남의 집 밤매기 품앗이 다니고 가을에는 밤새 길쌈에서 모은 돈으로 자재를 하나씩 사 모았소. 돈이 모자라면 자재를 외상으로 달라고 사정해서 조금씩 갚아가며 준비한 거요. 내가 40년 넘게 구두를 놓았지만 시어머니 허리 낫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며느리는 존보. 영감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심씨는 영수증 뭉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며느리의 피땀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손끝이 저릿해 왔습니다. 연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장날에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 기억하세요? 사실은 읍내 장터에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좋은 황토를 사려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연주가 쓰고 있던 두건을 조심스레 벗자 풍성하던 머리채는 온데간데 없고 몽당 빗자루처럼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심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인데 시어미 방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그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내다니. 심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져서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뚝딱거릴 때 며느리는 혼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반죽하며 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심씨는 밖에서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고 집을 팔아먹는다고 의심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어미가 미쳤지. 노망이 들어서 생사람을 잡았구나. 심씨는 며느리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져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저런 효부를 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안악들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지켜보던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왕할머니는 뺑동네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모함하고 집안 분란을 일으켰으니 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느냐. 내 입방정 때문에 하마터면 천하의 효부가 쫓겨날 뻔했다. 왕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의 뺑동네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도 예전과는 달리 싸늘하게 식어 뺑동네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형님 걱정돼서. 뺑동네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구 망신살이 뻗쳤네. 뺑동네는 치마폭을 감싸주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내뺐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감나무집을 향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오해의 먹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할머니는 심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네 복받았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자네가 사랑채에서 떨 때 며느리는 자네, 더 오래 살라고 찬 바닥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던 게야. 이제 의심은 거두고 마음을 푸시게. 왕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서 너를 못 알아봤어.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심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주도 왈칵 눈물을 쏟으며 심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부간의 극적인 화해를 지켜보던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번거리 냉가슴 앓듯 속을 태웠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해 푸셨으니 어서 공사 마무리를 해야죠. 오늘 밤에는 어머니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게 해드려야 하니까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안방 구들은 완성되지 않았고 날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도부마. 내 방 고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심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형님, 우리도 돕겠소.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갈 수가 없네. 맞아요. 흙반죽은 우리가 할게요. 점심도 못 드셨을 텐데 국수라도 삶아올까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감나무집 마당은 금세 훈훈한 일터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길어 나르고 누군가는 흙을 나르며 감나무집의 안방 공사는 마을 잔치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연주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장이 영감의 지휘 아래 구들 놓는 작업은 속도를 내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와 함께 황토를 개어 구들장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프신데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렸지만 심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너랑 같이 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정성스럽게 흙을 발랐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방바닥 공사가 얼추 마무리되자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불을 떼서 연기가 잘 빠지는지 구들이 따뜻해지는지 확인해봐야지. 아들이 뒷산에서 해온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가득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곧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막힘없이 하늘로 솟구쳤고 방 안으로 새어나오는 가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와, 잘 빠진다. 이제 가스 냄새 걱정은 없겠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심 씨는 바닥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웠던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은은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며느리의 효심과 아들의 정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온기였습니다. 심 씨는 방바닥을 어루만지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따뜻하다. 정말 따뜻해.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방은 처음이다. 심 씨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마을 안악들이 준비한 국수와 부침개가 마당 평상에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으니 한술 뜹시다. 심 씨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권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자네들이 도와줘서 금방 끝났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사람들은 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니오 형님, 며느리 잘 둔 덕에 우리가 호강하오. 이런 구경 어디서 하겠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감나무집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감나무집에는 다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정막이나 냉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로 바른 황토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어우러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을 끓여 들고 나왔고 아들은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 아랫목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집 안이,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의 정을 되찾은 밤이었습니다. 심 씨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을 잠글 필요도 감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그마저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주야, 너도 이리 와서 좀 앉아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심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수줍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구들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작은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꽃다운 며느리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구나. 심 씨는 장롱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심 씨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그리고 평생 아껴두었던 은비녀와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귀한 거잖아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네 마음이 비단보다 곱고 옥보다 영롱한데 이까짓 물건이 대수겠느냐. 받아라, 이건 내 며느리에게 주는 상이다. 심 씨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며느리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옷가락지는 며느리의 거친 손가락 위에서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징표였습니다. 이제 감나무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터 같았던 마당은 깨끗이 치워졌고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타올랐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셋이서 이 방에서 같이 자자꾸나. 방이 넓고 따뜻하니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자. 아들이 웃으며 이불을 펴고 며느리는 베개를 놓았습니다. 세 식구가 한 이불 덮고 눕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천장 대들보를 바라보며 눕자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마당의 흙먼지를 덮고 지붕을 하얗게 덮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문살에 비치는 눈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모난 구석들도 저 눈처럼 하얗게 덮였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따뜻한 아랫목처럼 우리 가족의 정도 식지 않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감나무집의 밤은 깊어가고 고된 하루를 보낸 식구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만들어낼 내일 아침의 풍경이 남아있으니까요. 밤새 소복이 내린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다음 날, 아침 감나무집 지붕 위에도 두툼한 눈 이불이 덮였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심씨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찬바람이 스며들어 코끝이 시리고 무릎이 쑤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개운했습니다. 등 밑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온기가 밤새 굳어있던 뼈마디를 부드럽게 풀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심씨는 이불을 개다 말고 잠시 멈추어 손바닥으로 따뜻한 황토 방바닥을 쓸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이 온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심씨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심씨가 방문을 열자 마당에 가득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시어머니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툇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지만 몸속은 든든한 온기로 채워져 있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과 오해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집에 진짜 봄이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심씨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방은 따뜻하셨나요?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화장기 없이 수수했지만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귀 밑에서 찰랑거렸지만 심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심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 내 덕분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볼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심씨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세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밥공기에 찌개를 떠드리고 며느리는 생선 가시를 발라 심씨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예전에도 늘 먹던 밥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 짓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심씨는 밥을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된 식탁에는 따뜻한 전기 넘쳐 흘렀습니다. 심씨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쥐인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도 거뭇한 흙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배곡같이 곱던 손이었는데 시집살이하고 일하느라 저렇게 망가졌구나 싶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방 고친다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만지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심 씨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심 씨는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숟가락을 멈추고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오해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구나. 심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심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은 며느리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소름이 북받쳐 올라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며느리는 심 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두 여인을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사랑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날 아침의 눈물바다는 감나무 집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이 다 식어버렸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며 심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나 혼자 쓰는 방이 아니다. 겨울 내내 우리 셋이서 여기서 지내자. 낮에는 여기서 바느질도 하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자꾸나. 며느리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천을 나누며 정을 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랑채의 냉기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뺑덕내가 쭈뼛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망치듯 사라졌던 뺑덕내가 무슨 낯으로 왔나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형님 어제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 입방정이 죄지. 이거 우리 집에서 갓 찐 떡인데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으니 좀 드시오. 뺑덕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떡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 씨는 잠시 뺑덕내를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자네 덕분에 우리 며느리 효심이 더 널리 알려졌으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어서 들어와서 아랫목에 앉게. 우리 며느리가 만든 구들이 아주 뜨끈해. 심 씨의 넉넉한 마음씨에 뺑덕내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하오. 내 다시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않겠소. 뺑덕내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를 지지며 연신 감탄사를 뱉어냈습니다. 어구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정말 며느리 잘 두셨소. 그날 이후 감나무집 며느리의 효행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뺑덕내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나무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빴습니다. 그 며느리가 머리카락 팔아서 시어머니 방 고쳐줬다며 천사야 천사. 내가 직접 봤는데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끔찍하게 위하더라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감나무집을 지날 때마다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연주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나무집은 불화의 상징이 아니라 화목과 효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장날이 되어 아들이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따뜻한 털신 한 켤레와 빗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신으시라고 샀고요. 이 빗은 연주 거야. 머리 다시 길 때까지 이 빗으로 잘 빗고 다니라고. 아들의 투박하지만 세심한 선물에 심씨와 며느리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심씨는 새 털신을 신고 마당을 걸어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발이 하나도 안 시렵구나. 우리 아들이 최고다. 며느리도 빗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남편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감나무집의 행복도 깊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세 식구는 방 안에 틀어박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씨는 옛날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 남편과 함께 집을 짓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심씨가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지만 황토방 안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 것인지 세 사람은 매일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씨는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단했는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심씨는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우리 며느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심씨의 기도는 천장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심씨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추위도 외로움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도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남겨진 까치밥 몇 개가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불어닥쳤던 시련의 바람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은 어떤 오해와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나무집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세 식구의 꿈은 평화롭게 익어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소중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차가운 흙바닥 아래 숨겨진 뜨거운 구들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해로 인해 닫아걸은 방문이 있다면 오늘 밤 용기 내어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문 너머에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진심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나무집 심씨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도 감나무집 안방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문 밖에 찬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평온함만이 여러분의 이불 속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스르르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는 향긋한 흙내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